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정말 진짜로 쉽고 정확하게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전화 연결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전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시죠. 69,000원에 10%요. 69,000원에 10%요? 네네. 자, 69,000원이면 이거 매수를 혹시 오래 하셨나요? 언제쯤 하셨을까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렇죠. 그 헬스케어가 컨퍼런스 바이오 때문에, 예. 네, 그거 하고 또 예.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아마케 예. 그런 거 저런 거 봐서 앞으로 좀 전망이 되겠다 해서 들어갔었는데 네. 뭐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들어가서 좀 먹고 나오고 이런 걸 했었어요. 아, 근데 그 이후로 그냥 네. 사자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예, 급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 나서 45,000원대까지 떨어졌었죠. 예, 예, 아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그나마 그래도 저점 찍고 나서 지금까지 59,00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네요. 예, 예. 올라가긴 올라왔는데 그 감사보고서에서 제출이 안 지연되는 바람에 아하, 이게 네. 또 이게 또 상장 폐지에 대한 빠져볼까 우려가 봐서 예, 네. 좀 어떻게 나올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걸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또 감사의 좀 네.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 알테오젠 네네네. 과연 이게 아직까지 매수까지 거리감도 좀 있고 네네.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서 계속 보유를 해도 정말 괜찮은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 내일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래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알테오젠 지금 보유해도 정말 괜찮은 종목인지 손절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자, 그런 궁금증들, 불안함 한번 해소를 해보도록 하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이제 저점 찍고 좀 올라오긴 했는데, 뭐, 감사 지금 보고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좀 불안하신 모양이에요. 네네. 보유 계속 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우선은 네. 이 알테오젠이 제일 중요한 게 감사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지연됐다는 게. 아, 그러게요. 네,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우선은, 이 알테오젠 회사에서는 말은 이제 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유는 이제 말을 해줬더라고요. 이제 전화 우선주 회계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심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추후에 마무리되면은 공시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러한 공시 지연 자체가 일어났다는 게 이제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불안한 입장이니까요. 네, 이유가 그럼- 어떻든 간에 지연됐다는 것 자체가 찝찝하죠. 네, 그렇죠. 자신의 이제 소중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네. 이런 공시적인 부분에서 지연이 된다면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공시 감사 보고서 제출에 대한 이제 지연 공시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뉴스가 나오는 순간 거래 정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률적으로는 일단은 회사에서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줬다. 네.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확률적으로는 뭐 잘못될 일이 될 일이 그렇게 크게는 없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높진 않다. 어찌됐든 이제 주식시장의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항상 참고를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일단 알테오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이제 주된 뭐 그런 사업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항체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항암 약품에 대한 이제 임상 그리고 승인을 해서 그런 이제 기술 수출을 통해서 매출을 내는 그런 업체인데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낮아진 이유도 다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임상국가가 하나 껴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임상에 대한 그런 날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적으로도 지금 약세, 주가가 약세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야 어찌됐든 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그런 예정입니다. 근데 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전체적인 섹터의 수급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개별 호재로서 올라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뉴스들의 체크를 좀 눈여겨서 계속 해봐야 되고 네. 그런 종목 토론실은 아니더라도 네. 그런 뉴스라든지 그런 공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 개인이 투자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계속 체크를 해주시기를, 그걸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 부분 이외에도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지금 기술 수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 황반변성 치료제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술 수출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에서도 지금 매출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자인 부분이 많은데 내년과 내후년에 매출이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지금 재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마일스톤, 즉 이제 기술 수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적자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감에 또 지금 주가가 아래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이제 파주사 제형 개발을 통해서 이런 매출을 또 가져와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고 싶은 자리는 46,000원 라인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예. 그 아래로 내려온다면 조금 기다리시기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시드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46,0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시고요. 아, 다시 저점 부분까지 내려가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알테오젠의 그런 사업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비중을 좀 다른 데로 옮기셔서 좀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면 69,000원 라인이 저는 지금 진입하신 라인이 매물대로서 좀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 부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이 부분에서 많은 지지받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내리신다면 네. 여기서 진입가에서는 무조건 추가 매수한 비중은 덜고 가셔라.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거,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시 내용 계속해서 주의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황변변성에 대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는가, 예. 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바이오주들도 적자인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 실적으로서 한번 터져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제 알테오젠이 이 부분에서 터져줘야 앞으로의 주가도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을 하고 앞으로 기업이 그 연쇄 효과로서 앞으로 잘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청년님 일단 매수하신 가격까지 기다려 봄직도 합니다. 일단 요거는 알아두시고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이 다시금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저점 부근인 46,000원 부근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거기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단가 낮춰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감사보고서 관련된 그런 우려감들도 사실 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시라든지 좀 이런 뉴스거리들을 충분히 빠르게 좀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함께 해주셨네요. 참고되셨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켜보시다가 좀 더 아리송하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알테오젠 살펴드렸고요. 자,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요 유튜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보내주신 분은 정의롭게 님이시네요. 자, 이 종목은 풍산입니다. 자, 풍산의 매수 가격부터 보실 텐데 36,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네요. 자, 36,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이게 사실 그 3월 7일에 그 고점 나왔던 게 36,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몇 달 전에 상당히 좀 오래 전에 매수하신 거고, 자 아니면 3월 7일에 그때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쭤보신 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32,000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가?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 되겠네요. 자, 풍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풍산입니다. 36,000원에 10% 갖고 계시는데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풍산을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좀 오래전에 매수하셨는지 저도 조금 이제 헷갈리기는 해요. 네. 워낙에 이제 또 최근에 또 핫했던 종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풍산은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구리 가격에 의해서 이제 많이 움직였었죠. 예.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상승을 보게 되면, 네,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구간 자체도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2021년 같은 경우에도 구리 가격이 상승을 나오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가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풍산이 이제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최대 이 구리 가공 업체예요. 네.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쓰는 동전, 그 다음에 뭐 군용 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납품을 하고, 대략 한 뭐 비중을 100%다라고 한다면 75% 정도는 이제 구리 가공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이 구리 관련주로 가장 이제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도 하죠. 때문에 풍산은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네. 이제 정확하게 이때죠. 이 3월 7일 날에 고점을 찍고 그때 이제 구리 가격이 동시에 이제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 이 $10,000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조금 움직일 것이냐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리가 사실 이제 이 산업 전반에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이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전선 만드는 데도 쓰이고 예. 뭐 건설하는 데도 쓰이고 안 쓰이는 데가 없고, 아까 그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던 동박에도 예, 이제 주 원료가 이제 구리입니다. 때문에 이 구리는 앞으로 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반드시 쓰일 수밖에 없는 소재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데 네. 필수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현재 내연기관에는 대략 한 20kg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이제 이 전기차, 완전 전기차에는 한 80kg 정도. 굉장한 양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에는 60kg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때문에 이 전기차의 이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구리는 또 생산이 또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이미 생산량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예. 구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 전기차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이 수요 폭발로 인한 이 상승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뭐 2030년까지도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풍산은 어떤 그런 구리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이제 기업의 현 실적 상태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뭐 구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기는 했지만 기업의 주가는 여전히 많이 저평가 구간입니다. 이제 이 작년에 이 구리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하면서 예. 우리나라 국내 최대 구리 가공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올랐었죠. 그러면서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창사 이래로 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매출은 이제 3조를 넘어섰어요. 원래는 예. 이제 2조 정도로 유지가 되다가. 때문에 뭐 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훌륭하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구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수혜를 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예. 여전히 기업의 성장성은 훌륭하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PBR이 1배 수준도 되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가치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낮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뭐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이전에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샀다라고 하시면 이제 네. 어느 정도 풍산은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 상승이 나오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당연히 빠른 수익을 조금 원하셨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겠죠. 그렇죠.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36,000원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네. 때문에 이 구간에 이제 또 보게 되면 길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예전에 구리로 올랐을 때 이 매물이 굉장히 좀 두텁게 있는 구간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또 이때 또 마침 구리 가격이 조정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또 같이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짧게 본다라고 하면 다시 이 구간까지는 저는 분명히 상승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워낙에 저평가 수준이기도 하고 구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물려있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구간에.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뚫으려는 시도를 하겠죠. 때문에 다시 나는 좀 트레이딩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 매매를 좀 빠르게 순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님이시라면 매수가 부근에서 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나는 풍산이 지금 이러한 기업인 걸 애초에 알고 있었다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기업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으셨다면 네. 36,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충분히 정말 좋은 기업이고 많이 이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현재 구리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주가는 지금 충분히 저평가 상태고 이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네.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를 대략 한 4만 원 초반대 정도로 이제 1차적으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과 장기적인 어떤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이제 두 가지의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기업 자체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이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차적으로는 대략 한 32,000원 구간. 그다음에 만약에 32,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예. 하면은 이제 대략 한 3만 원 근처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뭐 여기에서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대로 네.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풍산 살펴드렸는데요. 좋은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오케이라는 사인 지금 들어왔거든요. 일단 32,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그 구간을 또 이탈하게 되면은 3만원 초반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좀 다 장단기로 좀 시각을 나눠 주셨어요. 짧게 보실 거면 매수하신 가격 그 부근이죠. 36,000원 부근에서 일단 매도를 해 보시고 좀 더 길게 여유롭게 끌고 가실 수가 있다면 4만 원대 초반까지 노려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의롭게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풍산 살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세 번째 종목 진단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유튜브 종목입니다. 진정주린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이름이 독특하신데. 자,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21,200원에 20%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을 필두로 해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뭐 워낙에 많이 언급이 최근에 되는 종목군이죠. 자, 그런데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워낙에 좋다 하다가 꺾였다가 좋다 하다가 꺾였다가 이런 흐름들이 아주 반복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아시아나항공입니다. 21,200원에 20%, 뭐 지금 매수 가격 뭐 근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시아나항공 지금부터 비율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21,200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네. 이제 최근에 그런 시장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입국했을 때 다시 네. 해외에 갔다 오셨다가 입국했을 때 그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리오프닝의 기대감은 남아 있고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뭐 전년 대비 항공권만 해도 거의 800%에서 900% 이상 지금 되고 있고 예. 코로나 이전보다도 항공 노선을 더 증설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항공사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 부분에서 당연히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지금이 매수의 적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저 결론만 일단 말씀드리면 리오프닝에 대한 그 항공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네. 한번 시세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오늘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네. 유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항공료를 많이 또 돈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비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비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가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21,200원이라면 매수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시청자분의 마음을 조금 읽어보자면 네. 대한항공 들어가기에는 이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이 너무 무겁고 맞아요. 근데 왠지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더 잘 갈 것 같아. 이러한 생각으로 들어가시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의 그런 인수합병이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지금 싱가포르에서 하나가 인수가 지금 승인이 떨어졌고 예. 나머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승인이 떨어져야 경쟁 상대들이 이걸 승인을 해줘야 인수합병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인수합병이 된다면 전 세계 7위의 그런 글로벌 항공사로 또 거듭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기대감이 남아 있다. 예.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유가 부분이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하나 더 걱정이 된다면 변이 코로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크게 뭐 걱정은 하지 않고요. 예. 이미 뭐 확진자도 지금 몇십만 명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리오프닝에 발걸음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21,200원에 지금 들어가셨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거래가 지금 일어났던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윗골이 많이 단 구간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요한 돌파 자리다. 만약에 근데 돌파가 된다면 강하게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 자체는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당연히 내년이나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에 실적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지만 예. 지금 적자폭이 워낙 컸기에 이 당기 순이익이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가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하시길 바라겠고 또 제가 한번 주목을 하는 거는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좀 기관은 이제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네요. 매수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한 달 새로 보면은 다시 이제 매수를 조금 멈추고 있는 외인들 같은 경우 멈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보시면은 지금 네. LCC 쪽으로 수급들이 몰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예. 이제 한 달 수급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지금 팔고 있고요. 제주항공 봐볼게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총합이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있죠. 예. 그만큼 지금 투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LCC 쪽에 그런 모멘텀이 더 나오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아마 이게 상승을 한다면 제 생각에 LCC가 먼저 간 후에 네. 그 다음에 수급이 충분히 돌아주고 시장상이 받쳐준다면 그 다음에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 이렇게 수급 순서가 갈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체크하시고 좀 순서를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200원이죠. 21,200원에서 지금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는 자, 그 다음 자리 24,000원, 24,000원 라인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예. 그때부터는 나머지 물량을 진입가에 이제 스탑로스라고 하죠. 걸어 놓으시고 매일매일 걸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리오프닝 아무튼 관련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말이 많아요. 이 리오프닝이 지금 끝난 거냐 아니면 가는 거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뷰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청자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쪽 빨리 한번 올 거고요. 그 부분에서 24,000원을 1차 수익 목표 지점으로 잡고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앞으로 메리트 있다 없다 얘기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24,000원 정도 주가를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정도를 목표 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주리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아시아나항공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전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이요. 예, 네, 매수 가격 궁금하네요. 예, 17,200원에 10%. 예. 17,200원에 10%요. 예, 자,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 지난해 그 수소차 기대감으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잖아요. 예, 예. 급등하고 좀 내려왔을 때 들어가신 거예요? 글쎄, 그런 것 같아. 아, 내가 한참, 예. 내가 몰라가지고, 예.
그 금단 전문인이 아니십니까? 네. 그분이 밤에 저기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코오롱 플라스틱이 유망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예. 내가 그때 제일 올라갈 때 그래서 산 것 같아요. 글쎄요. 올라갈 때 따라서 매매를 하셨다면은 참 높은 주가를 한번 보셨다가 다시 내려온 것 같고. 자, 어찌됐든 지금 일단 흐름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1,250원까지 좀 내려와 있네요. 예. 예, 워낙에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니만큼 조정폭도 상당히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다시금 오른다고 해도 언제 오를지가 참 막막해서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예. 예. 자, 지금 현재 11,250원입니다. 자, 그러면, 코오롱 플라스틱, 다시 언제쯤 상승이 나올지 그 점 여쭤보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오롱 플라스틱, 요 작년에 정말 급등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몇 배가 올랐는데 역시나 급등에 장사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폭도 상당히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대감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문제는 올라도 언제 오르냐 이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왜 올랐는지 네. 그리고 최근에는 왜 반응이 나는지도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때문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또 크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 이제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수소 관련된 어떤 모멘텀,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돼서 이제 소재를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러한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플라스틱 소재를 만든다, 차량용 경량화 소재를 만든다, 이런 이제 모멘텀으로 해서 저도 이때 기억이 나요.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정말 이제 뭐 한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쭉쭉 가더라고요, 정말. 예, 그러한 이제 기억이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예. 때문에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이때 구간에 시장의 또 그 어떤 이 특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시장의 특징을 보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그 아무래도 이 시장이 어떤 부양책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오던 그러한 구간이었잖아요. 네.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이런 수급은 정말 폭발적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항상 이제 수급이 폭발적으로 몰리던 구간이었고,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런 뭐 수소차 소재에 대한 부분, 이제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 그 구간에 굉장히 조금 폭발적인 수급이 따라 붙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 엔데믹이 가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예. 코오롱 플라스틱의 주가도 그런 기대감이 꺼지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최근에 코오롱 플라스틱이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움직임을 보였었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겠죠.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 가장 많이 수입한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네. 가장 많이 수입한 것 중에 하나가 나프타예요. 네. 네, 나프타고 이제 이 나프타가 결과적으로는 이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에 좀 크게 의존을 한다. 원자재 부분에.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 나프타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감, 플라스틱 가격의 급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오롱 플라스틱 최근에 이제 원자재에 대한 이런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다만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런 원자재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기업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이 이 기업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이제 회사의 판매 전략을 보게 되면 이제 새롭게 판매 전략을 다시 짜서 이제 고기능 소재를 만들어서 고수익을 보겠다라고 이제 판매 전략을 새롭게 다시 짰어요. 예. 그러면서 작년에 굉장히 좋은 이제 호실적을 냈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 뭐 시장의 기대감이 거품이 조금 이제 꺼져가는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거품은 다 꺼져가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예.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먼저 수소 쪽을 보게 되면 수소가 최근에 정말 뭐 우리 시장에서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수소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윤 당선인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전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정부에 대해서도 이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은 이어가겠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수소에 대한 부분은 다만 이제 뭐 수소 추출기나 그 다음에
뭐 수소 충전소, 뭐 수소 추출기는 아무래도 반도체 특수가스에 이제 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수소에 대한 뭐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는 이 수소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오롱 플라스틱의 이 실적 성장성은 분명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바닥을 짚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결국에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건 매수가까지 올 것이냐가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악재가 다 완화되면서 분명하게 성장주들이 움직이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나 혹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 아직은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이 수출 우려감,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장 가동 중지 이런 이제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아직까지 뭐 어떤 이 시장에서 큰 수혜를 받고 있지는 못하죠. 다만 이제 뭐 그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코오롱 플라스틱도 지금 현재 기업의 상황을 봤을 때 분명하게 주가는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함께 이제 보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또 매물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 일전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이 구간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과 같이 어떤 이 개인들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물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구간을 힘있게 어떤 이겨내주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어찌됐든 이 자동차 부품, 뭐 전기차, 수소차 부품 등에 대한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돌아와야 돼요. 때문에 어느 정도 인내심은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성장주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보다는 뭐 메타버스, 뭐 로봇,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등등 미래의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자동차 부품이나 2차 전지 쪽에는 조금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10,000원 구간을 굳이 이제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내심이 있게 충분히 이제 기다릴 만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어떤 악재들은 다 반영을 했고 시장에서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기업은 악재들을 다 이제 가격 반영을 완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날개를 펼칠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뭐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은 이제 13,000원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전에 뭐 원자재에 대한 이제 모멘텀으로 인해서 13,000원까지는 반등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도 이 매물대에 부딪혀가지고 상승이 나오지 못한 거거든요.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이 수소차에 대한 어떤 이 전체적인 모멘텀이 좀 살아나줘야 되고 시장에서 주목을 해줘야 돼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러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까지밖에 나올 확률이 이제 뭐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구간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그리다가 뭐 반년 혹은 이제 1년 정도 뒤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기에 코오롱 플라스틱도 그 구간에 맞추어 가지고 함께 이제 상승이 보일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전략이죠. 이제 나는 너무 이 코오롱 플라스틱을 정말 이때까지 오래 기다려 왔지만 너무 또 오래 추가적으로 기다리기는 싫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박스권을 형성을 해준 모습이에요. 10,000원부터 12,000원 초중반대까지는 박스권을 확실하게 형성을 해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을 다 반영을 하고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000원 초반대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나는 어느 정도 손절을 감수를 할 수 있고 시장의 다른 좋은 종목들을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코오롱 플라스틱은 결국에는 차량 경량화 소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올 수 있고 그럼 그 구간에 맞추어서 이제 2차 목표가인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대응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장님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 좀 기다려보다 보면 급등세를 연출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답답하시다면은 짧게 봤을 때는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비중 좀 줄여가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예, 네, 다음에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코롱 플라스틱이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심플하게 한 종목만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장인천 11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레고캠바이오 갖고 계시거든요.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53,000원에 20%, 좀 소실 보고 계시죠? 자, 레고캠바이오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조금 더 심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김영우 전문가님. 네, 일단 종가를 예쁘게 마감했네요. 네. 5만 원에 딱 마감했는데 53,000원이 20%라고 한다면 지금 레고캠바이오는 AACR의 기대감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런 기술 수출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에 작년에만 2조 원 정도 가량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예. 기술력 부분에서는 의심이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쟁 파이프라인인 에너사에 비해서 지금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AACR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가 지금 레고캠바이오의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AACR의 결과가 기점이 되어서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대응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5만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 53,000원 53,000원에 진입가 53,000원이시니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진입가가 굉장히 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ACR의 결국에는 이 AACR의 그런 모멘텀을 잘 활용을 하셔서 그때 아마 AICR 전에 한 번 더 모멘텀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외인과 기관들도 이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그런 기대를 지금 매수의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를 오시면은 아무래도 20%라는 비중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절반은 덜고 일단은 그 주가를 파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최종 목표가는 만약에 AACR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59,000원에서 6만 원 라인, 6만 원 라인까지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AACR, 미국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 그 모멘텀 받고 좀 잘만 간다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레고캠 바이오까지 해서 자, 오늘 종목 진단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먼저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우리 시장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이제 본다면, 그렇죠.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죠. 네. 뭐 디폴트라든지 FOMC 뭐 이런 부분들, 뭐 짜잘짜잘한 악재들까지 잘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2,600선을 잘 지켜줬어요, 코스피를. 코스피는 이제 2,600선을 잘 지켜줬고, 저는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대내적인 변수들, 이제 뭐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제 뭐 0.5bp를 좀 급진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우려감이 심화가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은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큰 악재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자잘자잘한 악재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떠나갔어요, 우리 시장을. 그런데 이제 결국에 떠나갔던 부분은 환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율이 1250원 돌파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네. 이제 1208원까지 조정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121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크게 조정이 나온 만큼 외국인들이 돌아올 만한 환경,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가치가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좀 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 아닐까라는 심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솟아나고 있어요. 예.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만한 환경도 잘 이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시장은 뭐 너무 크게 이제 걱정할 만한 그러한 이제 구간은 아니고 충분히 이제 상승을 더 노려봐도 될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특징을 본다라고 한다면 성장주들이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도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성장주들이 시장 반등에 이제 상당히 좀 급등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4차 산업을 필두로 한 정책주들 등등 이제 앞으로 또 실적 개선이 또 요구되는, 또 어느 정도 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선별적으로 잘 매매를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수익을 챙기기 쉬운 그런 이제 장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우 전문가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전쟁에 대한 그런 관련한 이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곡물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매일매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예. 오히려 그냥 관망하시면서 전체 시장을 보는데 그냥 이용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물리면 아프니까요. 네,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 네. 두 번째로는 좀 정책 수혜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정책.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정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용산으로 이제 가신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수급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것들을 보면은 사업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도 그냥 거기 본사 있다 이런 정도. 그렇죠. 딱 그 정도인데 사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왕 들어가실 거면은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아하. 들어가시던지 아니면은 사실 오늘 상승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용산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뉴스로 재료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다음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미리 매집 하시고 그 대신에 비중 조절은 확실히 하셔서 네. 그런 테마주들을 하는 거를 전 추천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뭐 건설이라든지 금융 쪽도 플랫폼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순환매가 돌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로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예. 리오프닝의 기대감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죠. 여전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려고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시끄러워지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만 좀 없어진다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아직 잔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실적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제가 보고 있는 건 엔터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적을 좀 보장받는 그런 기업들로 좀 투자를 먼저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예. 낙폭과대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이제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던 종목처럼 SKC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쪽에 낙폭과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잡아 나가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쪽은 아까 예. 말씀드렸던 엔터 그리고 게임 주들인데 게임이라면 메타버스와 P2E가 결합된 그러한 종목들을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이유가 지금 대선 이후에 지금 아파트 정책들이 이어나갈 것이고 네. 대출이 많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금융주들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과 함께 좀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낙폭 과대주들 잡으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우 전문가의 내일장 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인사드려야 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또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네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공개방송 일정 있으시죠? 네, 이제 뭐 매주 화요일, 수요일, 네. 목요일마다 제가 3시 반에 이제 그날 시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략은 어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함께 시청해 주셔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매주 이제 화수목 이어진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내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이고요. 오늘 시장 두드려보기에 이번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내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을 꼭 캐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